안녕하세요. 헐헐의 임장 챌린지의 헐헐입니다. 시즌 3 세 번째 시간이고요. 새벽에 임장 챌린지 영상 촬영하러 오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운전하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7월 내내 이렇게 장마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더위 그리고 비 피하셔서 현명하게 임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여름에는 한낮에는 많이 덥고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또 불편하니까 아침 임장 혹은 저녁 임장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서하고 일원 다녀왔습니다. 시즌 1, 2에 저희가 강남구 다녀왔는데요. 그중에서 개포 저희가 둘러봤었죠. 개포 이웃 동네인 일원 수서 다녀왔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입니다. 경로 보시면 총거리가 한 5.6km 정도 되고요. 평지여서 이렇게 많이 힘든 코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요 시간은 보통 한 100분에서 110분, 길게 잡으면 부동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120분,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이고 실제로 걷는 거리는 많지는 않지만 여름에 한낮 시간에 임장을 하게 되면 많이 더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수서역 3번 출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만약에 SRT 수서역을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이라면 1번 출구, 1번 코스 3번 출구 쪽 말고 이렇게 요쪽 지하 통로,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는 SRT 통로가 있으니까 한번 쓱 둘러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2시간 반 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뭐 호남선, 전라선 뭐 이런 노선들이 수서역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계신 분들은 이제 수서역을 조금 더 용산이나 서울역보다 이용을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이 수서역은 2024년 내년에 GTX A 노선이 또 연결이 될 예정이어서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GTX A 노선으로 이제 활용하는 분들이 수서역에 내려서 3호선이나 수인분당선 타고 강남권역으로 이동을 하시겠죠. 자, 수서역 3번 출구에서 갑니다. 수서역 3번 출구의 수서동인데 수서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섬 같은 지역이에요. 탄천, 우측편으로 문정동하고 가락동인데 우측편으로 가면 뭐 장지동, 문정동, 가락동으로 대표되는 이 송파구의 탄천 우측편으로 이제 위쪽으로 잠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락동, 장지동, 뭐 문정동 뭐 이런 송파구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헬리오시티 그리고 송파 회밀리타운 뭐 이런 단지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문정동의 업무지구들 지식산업센터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약간 탄천과 그리고 철도 라인 그리고 좌측편으로는 이제 녹지들 그리고 삼성병원 이렇게 해서 좀 단절된 느낌이 있죠. 섬 같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공 1단지, 6단지 임대아파트 단지하고 상업지역, 오피스 상업지역과 같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삼익 아파트라든지 한아름 아파트라든지 이런 2개 단지가 좀 학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끼고 있는데 약간 섬 같은 지역 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를 끼고 있는 지금 수서동에 수서역을 끼고 있는 2개의 단지이고요. 그래서 한아름 아파트하고 삼익 아파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출구에서 이렇게 2개 단지를 보시고 다시 수서역 쪽으로 오시면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만날 수가 있고 공영주차장을 끼고는 신동아 아파트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신동아 아파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중층의 아파트이고 이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서역 역세권의 개발 호재를 가장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단지이긴 합니다. 수서역에서 조금만 더 가게 된다면 요 아래쪽에 수서역 역세권 개발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수서역 역세권 개발에 굉장히 많은 부지가 뭐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행복주택 이렇게 해서 입주를 했고 입주 예정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남의 뭐 노른자 부지인데 임대 아파트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물론 주거복지가 필요하다라는, 당연히 저는 이제 주거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주거복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꼭 여기였어야 했나라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어쨌든 수서역세권 개발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수서역세권은 뭐 백화점, 컨벤션센터 그리고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복합 문화 그리고 집객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SRT 그리고 GTX A 노선이 이제 향후에 들어오게 될, SRT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GTX가 내년에 개통하게 됩니다. 자, 수서역 지나서 수서역 공영주차장 신동아 아파트.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서동이고요.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초기 재건축 단지이고, 신동아 아파트를 지나면 동익 아파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익 아파트에서 여기 삼성, 그다음에 까치마을까지 여기 섹터가 수서동입니다. 그래서 까치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편으로 일원동이 시작되고 여기는 수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 대시양 포레, 더샵 포레스트, 여기도 수서동이고요. 여기는 강남 보금자리 2지구, 강남 보금자리 2지구다. 강남 보금자리로 지어졌는데 공공 분양을 했기 때문에 더샵 대시양 포레는 거래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강남 더샵 포레스트는 대형 평형, 초대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43평형부터 92평형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샵 포레스트 아파트 같은 경우 대모산 안에 폭 쌓여있는 단지여서 여기 가보면 택지인데 아주 미니 2개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미니 택지 지구이고, 더샵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복층의 중대형 평형 아파트도 있고 뭐 펜트하우스도 있고 굉장히 뭐 강남 속의 전원 마을 같은, 근데 상품도 신축이야,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뭐 주거 가치로는 훌륭한 뭐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단지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서동으로 쭉 갑니다. 수서 삼성 아파트, 수서 까치마을 이렇게 있는데,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평형 기준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17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고요. 전세는 한 7억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갭으로 따지면 한 10억의 갭을 형성하고 있고요. 자, 까치마을은 소형 평형의 아파트입니다. 까치마을 같은 경우에는 14평, 17평, 21평 총 3개의 소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까치마을은 뭐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뭐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사업성으로 따지면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 단지인데 또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잠시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까치마을은 강남 내에서 소형 평형의 복도식 아파트로 아마도 가장 매매가로는 낮은 그런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강남의 가장 막내 쪽으로는 수서역을 끼고 쭉 들어가시면 자곡동, 세곡동을 만날 수가 있는데, 자곡동과 세곡동의 문턱이 강남 내에서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국민평형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13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들어오면 까치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7평형 가장 작은 단지가 9억대입니다. 9억대에 전세가도 낮기 때문에 갭이 6억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6억대이지만 우리는 세팅값을 다양하게 한다라고 하면 본인 자금 한 2억대 정도, 2억 정도로 이 까치마을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출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뭐 2억대 정도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강남의 가장 뭉턱이 낮은 곳이다. 네, 투입 금액을 낮출 수는 있는데 대출이나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입값을 낮출 수는 있는데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분석값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여기하고 비슷한 것의 상급지가 뭐 대치 2단지 같은 아파트가 되겠죠. 대치 2단지는 매매가는 조금 더 높고 투입 금액은 뭐 투입 금액도 조금 더 높을 수 있는데 세팅값을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뭐 3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지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둘 다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자, 일원동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목련타운부터 시작하고 일원역이 센터로 해서 일원역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단지들이 일원동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원동은 일원역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에 있는 중층 저층 단지 플러스 삼성 서울병원 병세권이죠. 삼성 서울병원 플러스 위쪽 라인 보시면은 여기 위쪽 라인까지 일원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원동은 크게는 두 개 섹터로 나뉩니다. 보시면 위쪽 라인 삼성 서울병원을 끼고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우리가 개포 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개포동이 우리가 시형 아파트부터 1, 2, 3, 4, 5, 6, 7, 8, 9 단지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를 했거나 신축 단지로 입주를 했거나 입주 예정인 단지, 그리고 중층의 5, 6, 7단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 까지는 개포동이고, 여기 DH 아너일스, 디자게 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공무원 아파트 스타일스 플러스 게레포 이런 단지들, 레미안, 개포, 루체아임 이런 단지들을 포함하면 우리가 개포 택지개발지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청역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단지들은 개포 택지지구에는 포함은 되어 있지만 행정구역상은 일원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포동으로 이제 행정동을 바꾸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일원동으로 이제 행정동이 일원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원동은 위쪽 섹터 삼성 서울병원을 기준으로 북쪽 권역과 남쪽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쪽 권역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 북쪽 권역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그리고 대청마을이라고 해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구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 1단지는 이제 수서동이고요. 여기는 특이하게도 일반 민영 아파트하고 영구임대 아파트가 이제 한 필지 안에 믹스가 된 그런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남쪽 권역, 북쪽 권역으로 나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삼성 아파트, 수서 삼성, 그다음에 까치마을 지나서 일원동으로 갑니다. 일원동으로 올라가면 저층 단지는 보시면 한솔, 그리고 상록수, 한솔, 상록, 보시면은 상록수, 그다음에 가람, 이렇게 저층 단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심지어 저층이다 못해 3층에 청솔빌리지, 4층, 5층, 3층의 저층 단지, 상, 가, 청, 한솔, 상록수, 가람, 청솔, 한상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개 단지가 저층이고 일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3개 단지 보시면 푸샘목, 푸른마을, 샘터마을, 목련타운. 자, 다시 푸샘목은 중층, 일원역을 중심으로 푸샘목, 일원역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한상가, 청, 저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국민평형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중층단지들이 지금 나와 있는 푸른마을 같은 경우에는 16억 5천 그리고 샘터마을 1원역 바로 붙어 있는 샘터마을은 18억 한 5천 정도의 매매가가 나와 있고요. 호가가 나와 있고 그리고 목련타운 1원역을 끼고 있는 목련타운은 지금 보시면 한 19억 정도의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국민평형이 아니라 약간 38평, 36평형 뭐 이런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저층단지 34평형이 한 20억, 한솔 같은 경우에는 1원역에서 조금 도보로 걸어가고 1원역에 붙어있는 단지들은 저층단지들은 보시면 한솔이 호가로 17억 그리고 호가로 18억, 호가로 지금 나와 있는 게 14억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호가들이 들쑥날쑥하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보시면 푸센목 단지들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상가 있는데 아무래도 한솔, 상록수, 가란마을이 대지지분 같은 경우가 25평이 넘어요. 저층 단지들이 평균 대지지분이 25평이 넘어가고 용적률은 한 105, 106 요 정도 되니까 여기는 지금 저층 주거지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위쪽에 샘터마을이나 푸른마을, 목련타운 같은 경우에 중층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저층 단지를 2종 주거 지역이니까 200%의 용적률을 받아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용적률이 100% 내외이기 때문에 평균 대지집은 25%, 사업성이 굉장히 훌륭하고 향후에 2종 주거 지역이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뭐 250%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기부채 납이나 임대 아파트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수한 사업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30평형을 가지고 있는 뭐 조합원이라면 향후에 34평 뭐 무상 혹은 환급까지 받는 뭐 이런 형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의 시세와 연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개포동 신축 아파트가 1단지가 내년 1월에 입주하는 6,700세대의 1단지를 제외하면은 입주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추진하는 단지 제외하면은 입주가 시형, 그 다음에 2, 3, 4, 5, 6, 7 제외하고 7, 8, 9 다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뭐 문 닫은 단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점이 한 23억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25억에서 27억 플러스 알파까지 실거래를 형성을 하고 있고 실거래가를 그리고 6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3단지 DH 아너힐스 디아힐 RR이 29억 7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개포의 전고점이 32억이거든요. 2단지 개포의 전고점이 32억이었는데 지금 3단지 최근 거래가 29억 7천까지 해서 거의 뭐 90% 전고점의 90%를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2구 즉 서초와 강남구의 신축 단지들은 전고점 대비 90%까지 시세를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서울의 1급지는 그렇고요. 서울의 2급지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까지 전고점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가 아직 전고점 대비 80%를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3급지 정도 되는 동네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생명 빌딩이 있는데 일원동이 되게 임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즈넉하고 대모산을 끼고서 여기가 강남 맞아? 할 정도로 이렇게 뭐 전주이시 묘역들이 있고 그리고 대모산 끼고 있고 해서 강남인데 조금만 나가면 강남의 인프라를 다 누릴 수가 있고 고즈넉한 자연까지 다 누릴 수가 있는 그런 곳이고
역도 3호선 역도 있고 삼성생명 빌딩에 보면은 뭐 카페나 있을 것들, 뭐 작은 도서관들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특별하게 단지 내 상가 외에는 뭐 상가도 뭐 편의시설들도 크게는 없고 그렇지만 뭐 사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고 그리고 유해시설이 없어서 공부밖에 할 게 없는 과천과 약간 비슷한 뭐 그런 동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동이 이런 고즈넉함이 좋으신 분들은 선택을 하시죠. 개포의 다음 순서 여기가 이제 30년 차, 31년 차가 다 되었잖아요. 올해로. 그래서 어떤 개포의 재건축의 흐름이 이런 저층 단지로 이제 흘러 들어올 수 있는데 개포의 저층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한솔, 상록수를 시작으로 예비안전진단, 상록수가 예비안전진단을 5월 달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가람 같은 경우 예비안전진단이 진행 중이어서 재건축의 첫 스타트를 지금 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개포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DH자의 개포 디자계가 입주를 했고요. 여기는 공무원 임대 아파트이고 그리고 우성 7차. 우성 7차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예정입니다. 그리고 35층 룰을 이제 벗어나서 40층으로 건립 예정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 7차 아파트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 개포 택지지구 내에서의 마지막 퍼즐이 좀 맞춰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개포,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이 재건축이 완료가 돼서 입주를 했고 그리고 이쪽으로 소규모 단지인 DH 포레센트 DH 포레센트도 소규모이지만 DH 하이엔드 브랜드로 이제 입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포 한신 이 사이에 껴있는 우성 7차 그리고 현대 4차 개포 한신 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 재건축은 뭐 추진하다가 이제 각각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성 7차는 말씀드린 대로 조합 설립 예정이고 그리고 개포 한신은 사업시행인가가 2021년에 났습니다. 개포 한신 그래서 개별 각계 전투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개포 한신 사업시행인가 났고 GS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35층 룰을 폐지가 됐으니까 40층으로 추진하자라는 그런 조합원과 그리고 아니다 35층으로 빠르게 추진하자라는 조합원으로 나뉘어서 이제 재건축이 의견을 취합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 권역, 여기는 모아타운이죠. 모아타운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일원동 69-641번지 이렇게 해서 이 일원이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권들, 단독주택 인근에 점포주택들이 있어서 이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루트 살펴봤고 여기가 행정구역상으로 보시면은 일원동이다. 일원동은 그러니까 여기 개포 택지지구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수서동, 수서역을 중심으로 해서 까치마을까지가 이제 수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구 한장지도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테마 임장을 S급 임장이라고 해서 반포 압구정 일부 단지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상급지를 테마 임장으로 잡았고 저희 그리고 일원동, 수서동을 지금 임장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서역을 기준으로 해서 수서동과 일원동을 둘러보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시세와 전세, 시세 지도를 애프터눈님께서 자 이렇게 조사를 손품을 팔아주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서역 바로 인근에 신동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는 수서 삼성 아파트 그리고 일원동으로 오면 목련타운 보실 수가 있고 일원역 바로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삼성생명 빌딩이 들어와서 뭐 카페나 상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까치마을 그 수서동의 까치마을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14평형부터 21평형까지 이루어져 있는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으로 진행될 아파트이고요. 까치마을은 지금 리모델링 사업 쪽으로 더 진행이 많이 됐죠. 그래서 많은 시공사에서 건설사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련타운 수서역을 1원역을 끼고 있는 목련타운, 그리고 이제 까치마을, 그리고 목련타운 인근으로 샘터, 그리고 푸른마을, 샘터마을, 푸른마을, 그리고 목련타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저층단지 3층 그리고 5층 이런 저층단지를 만날 수가 있고요. 이제 서울병원을 끼고 북쪽 권역으로 올라오면은 개포지구 쪽으로 개포 신축단지인 DH 포레센트가 2021년에 입주했습니다. 신축단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서역세권에서 쭉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면 강남의 가장 이제 막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보금자리 지구의 5단지 강남 힐스테이트까지 저희가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 보금자리 지구의 4단지, 5단지, 6단지까지 올라가서 쭉 둘러보고 목골마을, 은골마을, 쟁골마을 이런 단독주택 부지도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 강남 내 전원마을을 이제 둘러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북쪽 권역에서의 일원동 북쪽 권역에서의 리모델링 단지들, 개포한신이 지금 GS에서 수주했고요. 그 다음에 개포현대 4차. 많이 아프죠. 그쵸? 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원동 수서동에서는 일원동 목련타운에서 챌린지샷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게 다양한 급지를 둘러보면서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면서 지역의 가치를 비교하고 그 지역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임장 챌린지입니다. 일원동은 뭔가 사업성도 좋지만 일단은 뭐 한 15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단지이고, 15년 정도 기다리면 현재 한 뭐 17억, 18억 정도의 선에서 혹은 15억 선에서 30억 플러스 알파의 단지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갭 10억 플러스 알파로 이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개포의 어떤 신축 단지 25평형으로 이제 뭐 세팅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현장에서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서 1원 둘러보시면서 임장 챌린지 시즌 3의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 알차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테마 임장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